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8개 건강 관련 재정의를 지정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WHO에서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블룸버그 박사의 생일을 따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간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간학회 보험이사이신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간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대표적인 간염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발생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염은 통상적으로 시간적인 분류에 따라서 급성 간염하고 만성 간염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고 하고, 이들 근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하고 약물이나 과다 음주에서 생긴 간염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성 간염은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말기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데, 국내 만성 간염의 대부분이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하게 됩니다. 이들 바이러스성 간염에는 영어 알파벳으로 A, B, C, D,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며, 이 중 만성 간염을 야기해서 간암이나 간경화를 유발시키는 것은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A형, B형, 그리고 C형 간염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 사이에 서로 다른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미생물학적으로 A형 간염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가 주축이 된 바이러스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가 주축이 된 바이러스인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선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입니다.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급성 간염만을 야기를 하고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지가 않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감염 대상자의 혈액 내로 들어와서 전파가 되고, 그들 중 적지 않은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간염을 거쳐서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종류의 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또 이게 언제 감염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A형 간염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쯤에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생 추세가 그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춤해져 있는 상태인데, 유년 시절에는 대부분의 경우 불연성 간염, 즉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연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감기처럼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20세가 넘은 성인에서는 이 A형 간염에 감염이 되면은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황달 등 그 증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감염의 전파 경로가 수인성 간염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감염된 사람하고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서 입으로 전파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 치료제 없이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통해서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간부전이 야기가 돼서 간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발현되는 시기에는 주의 깊은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층에서 A형 간염 많이 걸린다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형 간염은 이 장티푸스나 콜레라처럼 입으로 옮기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과거 위생 환경이 좋지 못한 시절에는 대부분 어려서 감염이 일어나서, 이 어려서 감염은 또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불연성 감염으로 발현돼서 증상이 없습니다. 이때 감염되고 난 다음에 획득된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평생 동안 재감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위생 환경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A형 간염을 어린 시절에 앓지 않은 20대, 20대에서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폭발적인 유행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40, 50대에는 이미 옛날에 90% 이상에서 어린 시절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가 형성돼서 간염이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은 20, 30대에는 유년 시절의 위생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되지 않아서 A형 간염 발생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B형 간염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리미리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 번 맞아서도 괜찮은 겁니까?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통상적으로 3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리고 추가 접종을 첫 3개월 혹은 6개월째 총 3회 접종을 하게 되고 그 예방 접종은 보건소 등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형간염 백신은 더군다나 1980년대 개발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1994년부터 모든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국가에서 예방 접종 사업을 무료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이게 좀 많이 퍼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C형 간염은 주로 어떻게 감염되고 또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C형 간염 역시 이 B형 간염하고 마찬가지로 그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체액, 즉 혈액이나 기타 친타액 등의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파 대상자의 그 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 감염이 일어납니다. 즉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C형 간염은 과거 그 존재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주로 감염자의 혈액이 일반 헌혈을 통해서 수혈자에게 전파돼서 수혈 후 감염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이후에 이 C형 간염에 대한 혈청 진단법이 상용화된 이후에는 수혈로 인한 감염은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럼 발생된 감염의 전파 경로로는 정맥 주사 약물 남용자, 즉 소위 주사 마약을 하는 경우 오염된 주사 바늘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무허가 의료업자에게서 침을 맞거나 부항 등을 뜨는 경우 그리고 면도기나 칫솔과 같이 피가 날 수 있는 생활도구를 감염자하고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서 문신이나 피어싱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벼운 키스나 식사 등을 포함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법으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C형 간염의 표준 치료는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였습니다. 이 인터페론은 주사제라는 문제점하고 약제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효과가 60 내지 70%에 불과했는데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인터페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먹는 약, 즉 경구용 약들만 이루어진 치료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그 치료 효과도 95% 내외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일상적으로는 전파가 잘 안 되고 또 치료 효과도 높다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이 A, B, C 세 가지 유형의 간염 중에서 뭐 제일 위험한 것을 꼽자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역시 만성 간염 단계를 거쳐서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말기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위험한 간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2012년도에 국가암 등록 간암 등록 사업 결과를 보면 국내 간암의 74%가 B형 간염에 의해서 일어나고 약 7%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B형 간염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11배, C형 간염의 경우는 약 30배 정도 간암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염이 이제 체액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식문화를 보면은 술잔을 돌리거나 아니면 국이나 찌개를 같이 먹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선 이 술잔이나 찌개 등을 같이 먹으면 전파된다는 것은 가장 과거에 많이 알려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술잔 돌리기나 국이나 찌개 등을 같이 먹는다 그런 것 얘기였는데 이는 전파 경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형 간염과 같이 입으로 전파되는 간염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혈액이나 체액으로 상대방의 혈액 속으로 전파되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이런 습관으로는 절대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염을 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먼저 이게 사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수일간, 며칠간 지속되는 아주 피로감이 극심하다든지 건태감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또 역시 며칠간 계속돼서 간이 있는 우상복부가 답답하거나 거기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갑작스럽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부 팽만이 있는데 특히 배꼽이 돌출되는 경우 이는 이제 복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눈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하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생기거나 역시 황달 증상 중에 하나인데 대변이 흰색으로 변하고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가장자리가 빨개지는 수장 홍반이란 징후가 있고 또 하나는 윗가슴이나 팔에 작은 거미줄 모양의 적색의 반점을 보이는 거미장 혈관종을 보이는 경우가 저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던 이런 증상들을 미리 좀 캡처를 해뒀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간염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감염에 걸리기 쉬운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A형 간염에 항체가 없는 경우는 우선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이 주된 전파 경로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한 경구 감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생적인 섭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집에 돌아오시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 예방과 마찬가지로 손을 씻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B형 간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10세 미만의 수직 감염인데 이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출산 후 면역 글로불린 주사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B형 간염의 보율이 3.5%로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체가 없으면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B형, C형 간염은 감염 환자의 그 혈액 노출로 인해서 전파가 되니까 오염된 주사바늘 같이 날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칫솔이나 치실, 면도기나 손톱깎이 등 혈액이 노출될 수 있는 생활기구를 감염자하고 공유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썹 문신과 같은 문신이나 침수를 포함한 침수적인 시술할 경우에는 적절히 소독된 재료나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일부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B형, C형 간염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콘돔과 같은 차단 방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간염에 대해 지금까지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